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빗방울이 굵어져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6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7km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에 이어 7분 뒤인 53분쯤에는 인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고 국민안전처는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 이후 지금까지 601회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지역 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통령직에 파면당했는데 구속까지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론을 펴고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290여억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 셈인 만큼 이번 기회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벚꽃축제가 오늘 개막돼 다음 달 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 벚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매년 봄마다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경주의 대표적 벚꽃 나들이 장소인 김유신 장군묘 가는 길. 아직 꽃망울이 터지지 않아 다소 길이 한산하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빨리 벚꽃이 개화하는 대능원 돌담길에서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방울방울 피어오르는 꽃이 너무 이쁘고 저희들도 이렇게 만끽하면서 마음을 좀 즐겁게 이렇게 지금 보내고 갑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벚꽃이 서서히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4월 둘째 주에 절정을 맞고 호수가 있는 보문 관광단지에서는 하루 이틀 늦게 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벚꽃 군락지는 많지만 역사 유적지 사이에서 펼쳐지는 벚꽃의 향연과 즐기기에는 경주가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흑무로 벚꽃 터널과 해외 언론의 한국의 비경으로 선보인 보문정은 반드시 찾아야 할 벚꽃 명소입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경주 하이코 광장에서는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벚꽃 축제 기간 동안 경주의 호텔과 리조트 객실 가격을 30% 이상 할인해주고 각종 입장료와 이용권을 깎아주는 그랜드 세일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밖에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유기농 곡류와 전통국수, 한과 등 15개 업체의 130여 개 상품을 10%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26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내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마라톤 동호인 12,000여 명과 일본, 미국, 중국 등 40개국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합니다. 대회 종목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 단축 코스 등 마라톤 4개 종목과 일본인만 참가하는 10km 코스와 5km 코스 걷기 등입니다. 올 들어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 2월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은 913만 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줄었습니다. 이는 철강 경기 침체에 따른 광석과 철제 수입 감소 때문으로 같은 기간 전국 항만 물동량은 3.7% 증가해 포항항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늘 오전 2시 3분에 발전을 재개해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6시쯤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 1호기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원전 연료 교체와 원자로 용기 본체 가동 중 검사, 안전설비 성능 등 원전 주요 설비 성능 검사가 이루어졌고 정비 기간 중 일부 부식이 발견된 경납고 벽체 철판도 교체됐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배출 분진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 회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어 포항시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도동 청년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사랑 해도주민협의회는 현대제철이 원료 야적장의 비산먼지와 관련해 포항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3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기관에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해 2억 원을 들여 방진막을 높이는 등 개선 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고 이 회사 노조위원장도 SNS를 통해 문제가 없다며 언론 주민대표와 함께 현장 검증과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겨우내 휴양했던 묵호 울릉항로의 여객선이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했던 묵호 울릉항로의 388톤급 여객선 시스타 1호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릉항로 여객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시스타 7호는 봄철 관광객이 늘어나는 다음 달 28일 운항을 시작합니다. 포항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는 노선에 오는 9월부터 보잉 737-800기종 대신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최신 항공기 CS-300기종이 신규 투입됩니다. CS-300은 중단거리 노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항공이 전략적으로 도입한 기종으로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1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B737-800은 정원이 147명이지만 CS-300은 한 열에 5석 좌석 배열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운영할 경우 정원이 120석 정도여서 포항, 김포 구간 평균 탑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영덕군 남정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4m 70cm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걸렸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강구 수협을 통해 4,15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에도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길이 5m 90cm의 대형 밍크고래가 혼액돼 6,300만 원에 위판됐고 22일에는 울진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